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부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제 부자 시리즈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시리즈하고 두 번째 시리즈는 실질적으로 어떤 돈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말 습관, 마음 습관, 생각 습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눴었고요. 오늘은요, 실질적으로 그 액션 플랜, 첫 번째 액션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뭐 10억? 아니면 뭐 50억? 100억? 뭐 얼마큼 있어야지 우리가 부자, 여기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얼마라고 이렇게 딱 그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돈을 과연 어디다 쓰는가, 어디다 쓰는 거를 막 많이 써도 전혀 아깝지 않게 막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 막 여기다 쓰는 건 되게 아깝고 여기다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깝고, 우리 그 기준 다 다르잖아요. 돈의 가치를 나는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부자 시리즈 하면서 이게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먹는 거는 진짜 막 아무렇게나 먹으면서 막 입는 데는 되게 막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타입은 또 뭐 입는 거는 그냥 뭐 5천원짜리 10,000원짜리 티셔츠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먹는 거는 정말 제대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돈을 쓰는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왜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하잖아요. 막 야, 차를 어떻게 이 나이에 경차를 타냐, 적어도 뭐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차를. 그래갖고 자기 수입에 비해서 막 비싼 차, 막 유지비 많이 들어가는 차 타고 다니느라 굉장히 애먹는 사람들도 유난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아파트 막 어디에 무슨 몇 평 아파트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남들한테 내보이는 거, 어떤 남의 눈을 의식하는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물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이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나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마에서 왜 그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 이렇게 딱 나오면 막 정말 명품백에 막 큰 넓은 막 강남의 막 넓은 오피스텔 막 멋진 데서 살면서 이제 막 좋은 차 막 탁 내려가지고 막 명품 옷에 명품백 딱 들고 그런 넓은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 들어가서 막 침대 막 에다가 막 가방 탁 던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월급쟁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도 월급쟁이, 그냥 샐러리맨이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좋은 데서 뭐 좋은 비싼 명품을 마구 이렇게 사들이거나 그러기 사실 어렵죠. 월급 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는 드라마니까. 근데 우린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나 하면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저렇게 막 컬렉션 하듯이 막 쭉 갖다 놓지는 않더라도 나는 정말 그래도 명품백 한두 개는 있어야 되겠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나는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내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눈이 너무 이제 높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거에 비해서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모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들 보기에는 막 굉장히 연봉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막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뭐 부모님이 막 정말 뭐 무슨 금수저, 부모님이 부자라서 뭐 금수저 이렇게 되지 않는 다음에야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빠듯하고 빡빡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 이게 안을 들여다보면 다들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런 어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허세, 나의 뭐 그런 허영심, 이런 거를 일단 내려놔야 부자로 가는 어떤 지름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을 아무리 나는 저축할 돈은 없어, 뭐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저축을 하니, 뭐 이렇게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대출금 갖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라도 안 그래요. 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내가 모으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재테크를 시작해야지. 이게 부자 시리즈 지금 세 번째
함께 나눌 그럴 주제입니다. 그래서 종잣돈 만들기,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 만들기. 부자 시리즈 이제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종잣돈을 만들어서 이걸 재테크로 일단 시작을 해서 정말 이렇게 굴려서 내 월급 외에 어떤 재테크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액션을 해서 수입을 늘리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 내가 아예 지금 하는 직업을 아예 바꿔서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셀러리맨을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쨌든 돈을 모아보자. 그 모으는 방법이 뭘까? 그 액션 플랜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계부 쓰다가 다들 실패하시죠. 가계부 쓰지 마세요. 가계부 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후의 방법. 자, 가계부를 써봤어. 막 연초가 되면 막 선물 들어오는 것도 해봤어. 앱으로도 해봤어. 그런데도 며칠 하다 흐지부지 돼. 하는 정말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이 탁상 달력 쓰는 거예요. 탁상 달력. 탁상 달력. 이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놔두는 거잖아요. 실제로 책상 위에 놔두면서 이건 항상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좋아요. 여기다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이렇게 색깔 있는 볼펜으로요. 돈을 돈을 하나도, 돈은 아예 지출이, 내가 뭐 이렇게 회사 왔다 갔다만 하고 오늘 너무 바빠갖고, 그리고 뭐 장 볼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막 뭐 딴 생각도, 뭐 딴 것 때문에 뭐 정신이 없어서 오늘 돈을 하나도 안 썼어.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여기다 이제 별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날 별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쓴 날, 뭐 그 옷 샀어, 뭐 구두 샀어, 뭐 아이들 때문에 뭘 이렇게 했어, 막 이런 거, 뭐 외식했어, 이런 거를 갖다가 딴 데가 아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써서 뭐 그래서 외식비 얼마, 그 다음에 또 뭐 그럼 의류비, 뭐 지금 뭐 피복비, 뭐 옷 산 거 뭐 얼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지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이 달력을 한 번에 한눈에 탁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짜잘한 거 막 쓴 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하나도 안 쓴 날이 며칠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 외식을 너무 많이 했네. 뭐 이런다든지. 이런 비용, 옷 같은 거 안 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한눈에 보게 되면 그 다음 달로 넘어갈 때 달라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달에 비해서 뭔가 발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에 이제 다 실패하신 분들은 마지막 방법. 탁상 달력 시도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두 번째 뭔가 하면 이제 짜잘한 돈, 안 써도 되는 돈을 어쨌든 줄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은 액션 플랜의 날이니까 실질적으로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요새 이제 장마 시작됐잖아요. 장마 시작됐으면 실제로 비가 뭐 오다가 말다 이러니까 우산을 항상 가방에 넣어두는 거예요. 아주 작은 우산을. 그러면 이제 가방에 사실 이게 아예 들어가 있으면, 꺼내지도 않고 들어가 있으면 갖고 다니는 줄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갖고 다니면서 비 올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우리 일회용 우산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데, 비 오면 그냥 우산 하나 사지 뭐. 근데 그 우산은 싼 우산이기 때문에 사서 어디다가 잃어버리기도 쉽고 굉장히 이제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모되는 돈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부자들은 일회용 우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 없는 데는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 습관을 우리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비 오락가락 할 때는 우산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리고 텀블러를 꼭 챙겨가고 다니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실 지구를 위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의리 있는 행동이고요. 일회용 컵 안 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하루에 음료수를 사 마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심 먹고도 음료수 마시고, 아침에도 출근하면서도 이제 커피 사서 마시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음료수 값만 모아도 한 달에 꽤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내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해야지 라고 결심을 한 그런 직장인이라고 하면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음료수 사 마시지 않고 뭐 물은 어디나 있으니까, 회사에도 있고 어디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얼음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잖아, 회사에. 커피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걸로 마시는 거죠. 어디 이제 나갈 때 이제 한 잔 이렇게 막 시원하게, 지금처럼 막 더운 때는 막 뭐 녹차나 막 결명자차 이런 얼마나 좋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 막 얼음 담아가지고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음료수 값만 줄여도 그게 한 달에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막 작은 스낵 같은 거, 에너지바 이런 거 이제 넣고 다니면 막 출출해서 막 뭐 동료들이랑 같이 막 무슨 뭐 막 간식 사 먹고 이러면 실제로 살도 찌고 시간도 낭비되고 돈도 쓰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는, 건강해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아주 짜잘한 그런 내용서부터 일단 한번 행동에 바로 옮겨 보시자고요. 얼마가 절약되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 단기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거 외에 내가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모아보겠다. 아니면 지금 저축을 아예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래, 돈이란 걸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한번 딱 마음을 먹고 이제 단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왜 단기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나 하면, 뭐 2년, 3년 되는 적금 넣어봐야 그것도 중간에 막 해지하고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달성함으로 해서 그 단기 목표를 나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자, 이번 달서부터 내가 얼마씩 좀 열심히 이렇게, 지금 아까 드린 막 진짜 커피조차 안 사 먹고 한번 모아보자 라고 해서 목표액 딱 뭐 이번 달에는 그럼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정해서 그럼 이만큼을 모아보자. 커피값 줄인다고 모아지겠나? 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제 3개월 동안 그럼 얼마를 모으겠어. 6개월 동안 얼마를 모으겠어. 이렇게 단기 계획을 해서 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결국에 모이고 모여서 종잣돈이 되고 그걸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번엔 통장 쪼개기. 통장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급 들어오는 거에서 거기서 막 다 뭐 공과금 나가고 카드 나가고 보통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충동 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장을 쪼개는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 통장도 사실 잘 만들기 힘들어요. 은행 가면. 그런데 어쨌든 통장을 이렇게 해서, 이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통장. 여기 있는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통장. 그리고 이거는 생활비 할 통장. 그러니까 생활비에 이제 체크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밖에 안 남아 있어. 이번 달 이거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생활비 뭐 얼마 안 남았으면 뭐 카드 쓰고 뭐 다음 달에 카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이러는 분들 사실 많죠. 직장인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적자고 막 이렇게. 그런데 체크카드로 생활비를 딱 한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며칠 남았는데 생활비가 없어? 그럼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장애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좀 세부적으로 쪼개서, 그럼 경조사비 통장도 따로, 그래서 매월 거기는 이제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막 넣어놓고, 경조사 있는 달 경조사가 생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매달 얼마씩 넣어놓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이제 빼서 쓰면 뭐 이번 달에 갑자기 적자가 팍 났어, 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 쪼개시고요. 그 다음에 돈이 안 드는 취미 생활을 하나씩 개발을 해내세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제 직장인들한테는 특히 뭐 직장인뿐이겠어요. 다들 그렇죠. 보상 심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일을 많이 했고 뭔가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제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상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싼 걸, 그야말로 지름신이 강림을 하셔서 비싼 걸 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면, 돈이 들지
별로 들지 않는 그 평소에 그런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런 뭐 힘든 일 다음에 뭐 이거 해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라고 할 만한 취미 생활을 개발을 해 놓으면 훨씬 더 충동 구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사하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이제 뭐 영화도 사실 요새 뭐 꼭 영화관에 안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고, 뭐 영화 보는 거 취미, 그러면 또 아니면 뭐 독서나 뭐 등산이나 아니면 이런 뭐 그림 그리기, 뭐 그리고 뭐 웹툰, 뭐 요새는 별 취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그리고 목공예 한 거 있잖아요, 목공예. 그런 것도 막 온갖 집안 물건들은 막 다 똑딱똑딱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취미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지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 취미를 하나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돈이 안 드는 취미 활동,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좋죠. 네, 그래서 꼭 하나씩 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마지막인데요. 그 건강한 소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 소비 근육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 하면요, 물건을 볼 때 저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이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내린다는, 그게 바로 소비 근육인데요. 소비 근육이 잘 돼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판단을 잘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막 1+1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폭탄 세일 이런 거. 그러면 1+1,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과자 같은 거 막 이런 거 싸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득템 막 이래갖고 막 사잖아요. 실제로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건데, 그리고 내가 그다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뭐 패밀리 세일 한다고 막 쫓아갔어요. 왜 그 브랜드에서 막 패밀리 세일 막 60%에서 90%까지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구두가 없어서 구두를 사야 되는데 잘 됐다, 딱 이렇게 해서 가면 정말 싸게 사면 기쁘잖아요, 그죠? 정말 득템, 그야말로. 그런데 나한테 구두가 이미 많아, 더 이상 구두가 필요 없어. 그런데도 그 브랜드에서 패밀리 세일을 한대. 그러면 왠지 가서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소비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구두가 있고 더 이상 뭐 구두가 필요 없으면 패밀리 세일 아니라 뭐 패밀리 세일 할아버지를 한다고 그래도 안 가는 거죠. 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니면 뭐 아울렛 매장, 이게 아울렛 매장이 굉장히 사람을 충동 구매하게 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격 이렇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그렇게 세일을 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꼭 막 굉장히 마음에 딱 들어, 막 저걸 꼭 사고 싶어,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런 거 아니래도 저 브랜드에 저 가격이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리고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거 아닌데도 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게 이제 충동 구매고, 그리고 이 소비 어떤 근육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시자고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나 이거 꼭 쓰고 싶은 건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건가? 지금 안 사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버릇, 그리고 싸다고 해서 막 구매하지 않는 버릇. 예전에 그 돈을 끌어당기는 여자의 비밀 습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도 한번 안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해놓은 영상인데, 나한테 필요하지 않지만 싸다고 해서 사는 그런 마인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마인드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싸다고 해서 사는 그런 충동 구매는 이제 아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소비 근육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 시리즈 3번째,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액션 플랜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종잣돈을 마련하고
기뻐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시리즈 4번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